재생에너지 또 에너지 수급 구조의 변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발표로 저는 이제 화석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하는데 안 하고 싶더라고요. 왜? 열이면 아홉은 악당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일부는 동의하는 측면도 있고, 악당이라기보다도 어떠한 형태로 다운워드하는 구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는 대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기업이 성장하고 집안이 융성할 때도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하듯이 좀 페이즈 아웃 되는 상황에서도 현명하고 효율적이고 적절한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의 자료, 그다음에 몇 가지는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과연 탄소 중립이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흐름에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던, 또 우리 산업화 자체가 사실은 화석 에너지에 의존한 산업인데 그 주인공이었던 혹은 일부인 화석 에너지가 어떤 변화의 물결하고 어떤 변화의 그 수단, 대안들을 갖다가 찾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분이라 30분 내에 좀 조정을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과연 악당일까, 좀 도발적으로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 좋은 자리 준비하신 토마토 뉴스가 뉴스니까 아무래도 악당 그러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악당이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 도전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될 문제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와 미래 국내와 또 세계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보면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이 시점에서 볼 것인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단 화석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든 서서히 작은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앞부분 1세션에서 다양하게 논의가 됐을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 전제로서가 아니라 현실적 접근 어떤 구체적 목표로서 부각된 거는 기후 변화에 되게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그 위협의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IPCC의 그 AR6 보고서를 보면은, 리포트를 6차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탄소 기후 변화 위기 자체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쉽게 커버 못하는 생태계나 인간의 보건 안전, 심지어는 생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넷지로라는 부분을 강조한 6 Degrees라는 책에서 따르면,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런 걸 보면은 저 감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만 선동하는 언어가 아닐까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저한테는 1도씨 때 북극곰이 멸종할 때 우리 폴라베어 못 보는 거야. 2도씨 때 그린란드 그 광대한 빙하가 소멸됩니다. 여러분, 평균 기온 2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저 부산에 살지만 32도에서 34도 한번 갔는데 죽지는 않겠더라고요. 좀 견디면. 근데 그건 일시적인 국지적인 온도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평균 기온이 2도니까 그 지역적 또 시점별로의 기후 변화가 갖고 또 온도의 차이가 갖고 오는 피해는 참 공포스럽죠. 어떤 부분에서는 3도시에는 아마존 레인포레스트가 완전히 없어지고, 6도쯤 되면 요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빙하기도 아닌데 95%가 종소멸도 가능하다는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입니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줄여야 되고,
가장 최근의 국제기구의 논의는 1.5도씨 이하로 목표를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쓰던 방식보다는 에너지원 자체를 적게 쓴다. 에너지 효율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적게 쓰더라도 안 쓰면은 세계가 안 돌아가니까 청정 에너지를 클린 에너지, 재생 에너지 쓴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쓴다면 에너지에서 이제 카본 캡처처럼 CCUS처럼 에너지를 잡아내서 최소한 중기적이라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은 세계의 경제 규모가 약 40% 이렇게 성장할 때 에너지는 한 7% 정도 감소하는 게 최근 10년, 15년의 뜻. 이거는 어렴풋이 그러나 분명한 신호로 탈동두하는 시작이 되고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은 에너지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 빠른 경제 성장 속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에너지 집약적, 최근의 의미로도 하면 탄소 집약적 경제라는 데는 이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을 해온다. 특히 화석 에너지 연료는 왜 안 나니까, 아니면 너무 비싸니까 석탄 같은 거 채굴을 할 때. 특히 부가가치나 한국 경제의 원동력인 석유화학이나 섬유, 철강, 자동차, 조선전자, 여기에 이제 시멘트도 넣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작지만 이런 것들은 막대한 에너지를 쓰고 온실가스 집중도가 높고 그렇습니다.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대단하죠. 여기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발전은 그 에너지를 이제 주는 부분이, 전환해서 주는 부분이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산업에 불가피하면서 탄소 집약적인 현재 상황이다. 코비드 19이 여러 시사점을 줬는데 우리가 IMF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가 절대량, 탄소 배출량이 절대량이 감소를 했어요. 사실은 그 물이 들어올 때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물 빠질 때 여러 가지 찬스하고 기회가 있다 이거죠. 집도 한번 청소하고 이랬듯이 여기에서 뭐 사실은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까, 전력화를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할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산업 부문별로 부문별로 본다면 여기서 보셔서 알겠지만 에너지가 사실은 80 몇 %를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이었다. 요거는 이제 보실 게 뭐 발전 부분 이게 아니라 에너지가, 그러니까 발전에 쓰든 석탄에 산업 연료로 쓰든 가정이나 상업에서 최종 에너지 수요로 쓰든 이런 식의 연쇄 비중을 차지했다.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때 열이면은 8, 9배 노력이 에너지에 있어요. 돈을 투자한다면, 재정적 조치를 한다면은 10원이면은 8, 9원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의 주체별로 본다면은 역시 1차 에너지를 2차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직접 안 쓰고 전기로 쓰는 파워 앤 히트 제너레이션이죠. 열, 전력,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업 부분도 이제 상당히 많이 쓰죠. 여기서 약간 주의하실 걸, 산업 부분은 사실은 전력이 쓴 거에 3분의 1이나 반을 가져오죠. 사실은. 왜냐하면 발전이 자기 위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건 아니니까 95%는 다 남 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가정용 부분도 한 10% 포인트 정도 차지하고, 또 수송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수송,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나 무공해차, 저공해차, 친환경차주의를 하지만 아직까지 주도적 그 연료, 동력원은 화석 연료다. 특히 석유다 말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료별 배출량을 보면 이제 악당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악당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석탄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그 그래프인데, 그다음에 줄고 있지만
연료 연소로서는 줄고 있어요. 석유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가스는 화석연료 중에 최근 20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죠. 당연하죠. 왜? 중기적으로는 대안을 갖고 있는 양면적인 화석연료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바이오매스나 다른 것들의 이제 배출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화석연료 이거는 뭐 뭔가 이루어져야 될 에너지의 그 연료 원으로서의 그런 타깃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미래는 어떻게 볼 것인가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 경제학자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데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그 답안을 찾으려면은 어디서 이렇게 산뜻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좀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니까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경제활동의 역량 규모에 의해서 각 얼마나 행복한가 삶의 질, 삶의 평균적인 수준 1인당 GDP쯤 되겠죠. 그 인구분의 GDP가 있어요. 대체로. 그 다음에 그 GDP를 우리가 먹고 살려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필요하다 이거죠. 절대량. 그게 GDP당 에너지, 우리가 이거를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인텐시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에서 아까 80몇 % 우리 나왔지만 CO2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걸 하나 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탄소 배출량인데 이거를 CO2가 아니라 뭐 폐기물, 무슨 NOx, SOx,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최소한 에너지가 기여하는. 인구는 손댈 수 없죠. 우리나라는 줄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늘고 있고, 혹은 선진국은 좀 스테이하거나 뭐 이런 상태고, 경제활동 수준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20년 전 봉급으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산다 이거지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늘어난다 이거지. 요게 늘어나면은 당연히 여러분 간단한 산식이지만 저 환경적 압박은 늘어난다 이거지 10에. 그다음에 이제 GDP당 에너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는 40% 성장하지만 에너지는 7%만 성장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GDP당 에너지는 최소한 한국이나 그 부분의 국가들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에너지를 이미 많이 쓴 상태니까 더 먹을 게 없는 거다 이거죠.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산업 구조가 바뀔 수도 있죠. 영국은 대표적이었지만 과거에 제조업이나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서 서비스라든가 AI 무슨 디지털라이제이션 이거는 GDP당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탈동조화라고 하죠. 디카보나이제이션 이렇게 그게 되고, 또 탄소 집약도는 이게 이제 오늘의 중심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에너지 100을 만드는데 이론적으로 청정 에너지로 100% 하면 저 부분이 0이 된다 이거지. 0이 탄소 0이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넷지로가 가능한 얘기는 저 끝부분이 제로가 된다는 그런 얘기 되죠. 그리고 또 여기가 논쟁의 시발점이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지금 6, 7% 태양광 풍력 합쳐야 1몇 % 되는데 이거를 10년 내에 20%까지 올리느냐? 저번 정부는 30%? 이번은 뭐 얘기 안 했지만 내 기분으로는 20% 잡는 것 같아요. 나머지 간극은 원자력 뭐 이 정도인데, 이거는 되게 논쟁적 사안이죠. 그 이면에는 하나가 동의가 됩니다. 저 중에 화석 에너지는 줄여야 된다는 것은 동의가 다 되더라는 거죠. 화석 에너지는 어느 형태로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의 재판인데 대부분 수입을 하고 또 많은 부분 아직은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한다 거의. 그다음에 전력 부분에 쓰고, 쓰는 데는 산업 부분이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송 부분이나 상업이나 그 가정용은
어느 정도 쓴다. 뒤에 맨 오른쪽에 두 개 막대 그래프의 윗부분은 전력이죠. 그 전력을 또 나눠 쓰죠. 각 부문들이.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뭐 화석 연료에 중독된 사회는지만 화석 연료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산식처럼 화석 연료를 어떤 형태로든 구조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화석 연료 원별로 보면은 석탄은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핵심은 아직까지는 발전해서 많이 쓰고 있다고요. 좀 줄었지만 최근 3, 4년간 40% 정도 발전해서 30% 수준, 32, 3%로 줄었지만, 그 다음에 철강에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세계 수준인 일관제철, 그 코크스 오븐에다가 하는 일관제철은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손댈 여지는 있다. 왜? 이게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지역 대기 환경, 지금 석탄 발전, 제약 발전하는 이유는 많은 부분이 미세먼지거든요. 조기 경보해 갖고 석탄 발전 제약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출구는 뭐냐? 나중에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CCUS나 R&D 그 디플로이먼트 하는 것까지 합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석유는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는 석유는 반 정도는 납사나 석유 화학물로 쓰는 거니까 석유 전체 중에 반이 우리가 이제 논의가 되는 탄소 중립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면은 일단 시장적으로는 너무 의존적이다 이거지. 우리가 특정 지역에 중동이나 이런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송 부분의 문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교통 부분을 우리 학회에서 하는데, 교통 부분 같은 데에서는 지금 이제 화석 연료로 갈 건가? 그렇지. 변화할 수 있다는 신호는 많이 보죠. 최근에 전기차라든가 아주 작지만 수소차라든가, 논란은 있지만 내연기관이 내연이지만 조금 살짝 탈내연 비스무리한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석탄 부분, 이제 가장 큰 석탄을 보면 희망은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시지만 최근에 한 20%포인트로 설비 용량이 줄었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노후 석탄 발전소의 폐쇄, 리타이어먼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도 일정 부분 그 위에 있고, 요거는 설비 전체고, 요거는 이제 발전량, 실제 발전량은 M에도 불구하고 한 33% 정도 된다 이거지. 여기다가 천연가스다 치면 한 50% 중반대에서 일별로 다르지만 60%까지 사실은 화석연료로 우리가 이게 열이면 6개는 완전 화석연료다 이거죠. 나머지는 원자력하고 일부 저거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원별로 천연가스를 본다면은 일단은 중기적으로 천연가스가 석탄의 이제 반 정도 수준이니까 온실가스 배출가스가 같은 에너지를 만든다면은 당분간은 이게 확 떨어지기는 어렵다 이거죠. 이건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도 매년 2년마다 할 때 바뀌는데, 왜냐하면 천연가스가 아주 쌀 때는 천연가스를 많이 써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죠. 옛날에 미국 셰일가스 난리치고 그럴 때 한 4, 5년은 천연가스가 2분의 1이고, 그때 영국에 이제 이 문제로 갔었을 때 보면은 이때 천연가스 안 쓰면 언제 쓰냐 이런 주의더라고. 막 드렉슬 이런 데도 지금 석탄 가동률 20%로 줄여 막. 그 독일도 석탄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좋아하는 그 독일도 지금 석탄 쓸 때 아니야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연가스가 비싸져요 지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지금 우리 애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빠 전기 요금이 3배 오른대요 막 이렇게 쫄아 있더라고. 저는 돈 안 자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건데,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 러시아 탓이든지 우크라이나 탓, 파이프 탓이. 자, 변동성, 불확실성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탄소 중립에 친하지도 않아.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놓기 어려운 대안이다. 화석 에너지 중에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그게 30년까지인지 잘 말은 못하겠는데 페이지 아웃의 속도가 좀 작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2022년이지 21년에 연구한 건데 이제 정부 정책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해봤어요. 저희 연구팀에서 했는데 만약에 한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지만 보여드릴 시나리오는 원전 지금 이용률을 70%하고 석탄 이용률을 80%로 한다. 이것도 상당히 좀 줄인 건데 그렇다면은 2019년에 사실 발전 부분이 에너지의 탄소 6억 몇천 톤 중에 2억 6천만 톤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억 6, 7천 되겠지. 그걸 1억 6천까지 줄일 수 있다. 많이 줄였죠. 또 많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넷지로 하자는 거 아니야 우리가. 거의 빵으로 가자는 건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다 이거. 그 두 번째 좀 과감하다면은 원전 수명 연장하고 그다음에 좀 노후화된 원전 좀 개량하고 그래서 가동률 80%에다가 석탄을 확 줄여서 50% 한다 치면은 2억 5천이 1억 1천만 톤까지 된다. 요거는 넷지로는 아니지만 세계 에너지 기구 정도 국제 에너지 기구 선 정도로 보면 현재 수준 정책 플러스 선언적 진전 이 정도의 정책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B 플러스나 A제로쯤 되지만 여기 A 플러스가 탄소 중립 넷지로라면은 이거를 본다면은 핵심은 석탄이다 이거. 제가 여기서는 원전 얘기를 하기가 시간상 한계가 있고 다른 차원의 이제 논의이기 때문에 못 하겠는데 핵심은 석탄 가지고 노름하는 거야. 탄소 중립은.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놈을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진짜 화석 에너지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30년 내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하세요. 꼭 30년 내에 저는 없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애한테 물어볼게요. 수송 부분은 90%야 지금 세계 자동차 공장이 현대가 지금 뭐 300만 대 이를 만든다. 최근에 한 10만 대, 7만 대, 8만 대 수준이거든. 국내 공급하는 건 한 20만 대, 20몇만 대에서 어디야? 우리 현대도 나오셨지만 나머지는 팔고. 근데 만약에 수송 부분에서 넷지로 최소한 배출이 제로로 하려면은 1년에 한 100만 대, 150만 대 정도 만들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 쉽지 않은 일이죠. 두 번째, 빌딩, 건물 부분에도 특히 개도국은 아직 전력화조차도 안 돼 있어. 우리는 많이 돼 있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부분에서도 석유화학하고 석탄, 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이런 데서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상상을 초월한 어떤 물질 수준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려는 게 아니라 또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지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아이디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럼 언제까지 피가? 제가 5분 정도 남아갖고 5분 내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돼 있지만 지금 심지어는 1년 사이에도 미래 전망이 바뀌어요. 이건 국제에너지기구의 최근 2021년 그거에 보면 요 그림을 대충 리앙으로 이렇게 본다면 빠르면 30년대 초, 아무리 늦어도 30년대 중반 이전에 화석 연료는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엄청난 정책적 노력이 없이 현재 수준의 논의된 정책 강도로 간다고 해도 그렇다면은 만약에 넷지로를 한다면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2025년 6년 내에 화석연료 피크 치고 그 다음에는 빠른 속도로 화석연료가 우리 경제사회에 주도적 연료로 쓰이는 게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콜은 더 빠른 속도로 석탄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은 거기다 써놓으셔야 되는데 설명을 했지만 화석연료의 대표적인 석탄 발전을 1년에 세계가 몇 기가 정도 줄이느냐? 왼쪽에 과거 보면은 유럽 같은 거 미국 최근에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1년에 25기가 석탄 화력이 뭐 한 1기가 된다고 치면은 어마어마한 석탄 화력 발전 25개가 세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지어는 넷지로 정도로 하면 10년간 거의 90기가 정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게 되게 좀 헷갈리는 트리키한 게 미국이나 러시아는 석탄 발전이 지금 연식이 한 40년이에요 평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이 한 23년 될 거라고. 중국하고 인도는 10년이야 10년. 그럼 30-40년 더 쓴단 말이야. 두 번째 어마어마하게 또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화석연료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개도국의 화석에너지 그 중독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그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전력 시장의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슈퍼그리드 해갖고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막 이런 식도 생각하고 뭔가 방안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의 근거들이 바로 이 지표들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가 그럼 그렇게 나쁜가? 사실은 고용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고용이 박살난다 이것은 아니지만 근데 화석 에너지 산업이 그동안 고용에 기여했던 건 상당하다. 독일에서 살다 보니까 화석 에너지 노조가 철강하고 건축만큼 세더라고요. 특히 석탄 발전 노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투자 규모도 그래서 바뀌는데 맨 위에부터 밑으로 보면은 과연 미래의 화석 에너지를 순조롭게 퇴출까지는 아니지만 하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신재생에 많이 하고 화석 에너지 부분 이거는 조금씩 줄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전력 시스템. 화석 에너지는 제가 뭐 최근에 알렉스 앱스타인처럼 최근에 저서만큼의 주장을 하지만 화석 에너지가 매만 맞아야 될 거는 아닙니다. 인류가 왜 화석 에너지 많이 사용했느냐? 신라 때도 썼듯이 화석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로는 최고예요. 갖고 다니기 편하고 공장이나 집에서 쓰기 편하고 조정 편하고 다른 에너지는 그 태양 풍력 좋지만 나도 좋아하지만 이거 끌어다 쓰려면 복잡해. 막 산재에 있거든요. 이거는 뭐 우주적 사고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고화석 에너지의 고이점은 조정할 때 꼭 잊지 말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순조로운 조정을 위해서는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 화석 에너지는 양면적인데 하나는 대부분 원료비입니다. 석탄 발전소가 100원을 팔면은 한 80원 정도는 연료비로 써. 근데 나머지 조립 가공에서 전기 터빈이라든가 또 전력 설비, 엔지니어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크고 그런 부분들의 고용 효과들은 상당히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단계적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확 전환할 수는 없지만 물론 화석에너지 일하다가 갑자기 탁 풍력 태양광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도의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야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에너지 원 자체로서의 그 성격, 그다음에 고용의 순조로운 전환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또 지역에 대한 문제는 또 달라요. 지역 경제 중에는 그 화석 에너지, 특히 화석 발전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야 된다 이거고, 석탄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CCUS와 같이 석탄은 온실가스를 포집을 함으로써
당분간은 얘가 미치는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미치는 효과들을 갖다가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뭐 저장해 갖고 어디다 하는 거는 아마 다음 세대 문제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석유는 어떠냐? 석유 없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앱스타인 동조 안 해도 저 화석연료 주창자를 동조 안 해도 하지만 차근차근 줄여야 돼.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믹스를 바꾼다든가 또 세제 같은 걸 바꿈으로써 지금 조세특례나 보조금 있는 게 그런 거지만 일로 살살 몰아가는 거야. 그 화석연료를 안 써. 한마디로 석유류를 안 쓰는 자동차 수송의 문제로 천연가스는 중기적으로는 저는 2025년에서 30년 사이까지는 천연가스 롤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변동이 심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원화가 필요하고 또 그 시장이나 구조 여기서 시장 구조까지는 하지만 저 SK나 GS가 내 마음대로 사올래요. 이것까지는 내 말 못하겠어. 하고 싶어 죽겠지. 거기 둘은 하고 싶어서 죽겠지. 자활점 말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시장 왜냐하면 시장이 경쟁적이라는 거는 더 효율적으로 그 연료를 쓰게 될 거다.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가 10에서 9로 떨어진다. 이거를 유도를 하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임동순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